안녕하세요.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의 박주영입니다. 가장 최근의 이슈를 알아보는 이슈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홍명보호가 러시아를 상대로 치른 월드컵 첫 경기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경기력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는 18일 오전 브라질 쿠이아바 아레나 판타날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H조 1차전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한국은 이날 경기에서 후반 23분 이그노가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6분 뒤 케르자고프에게 동점골을 내줘 무승부로 경기를 마쳐야 했습니다. 대표팀은 수비에서의 순간 집중력 부족으로 실점하기도 했지만 후반전 중반까지 안정감 있는 경기력으로 러시아를 위협했습니다. 이그노가 국제축구연맹 피파 홈페이지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피파는 한국과 러시아의 2014 브라질 월드컵 H조 1차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교체 투입된 이그노의 모습을 홈페이지 메인에 내걸었습니다. 이그노는 후반 10분 간판 스트라이커 박주영이 빠진 상황에서 교체 출전했습니다. 박주영은 이날 경기에 선발 출전에 활약했지만 후반 체력이 떨어지면서 이그노와 바통 터치했습니다. 교체 투입된 이그노는 그라운드에 나선 지 12분 만에 화끈한 중거리 슈팅으로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슈팅이 비록 상대 골키퍼 아킨페프의 정면으로 향했지만 골키퍼의 실수가 이어지며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미드필더 손흥민이 세계축구연맹 피파가 선정하는 MOM에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첫 승을 눈앞에 두고 승점 1점 추가에 만족해야 했고 월드컵 개막전에서 4연속 우승하는 것도 아쉽게 불발됐습니다. 그래도 손흥민의 활약은 돋보였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중원을 책임지며 슈팅 3개와 패스 18개를 기록했습니다. 수비진을 커버하며 볼을 러시아의 공격을 차단하는 모습도 2번이나 나왔습니다. 총 9,139m를 움직였고 최고 스피드는 시속 26.7km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이날 경기 전까지 A매치 22경기에 출장해 5골을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이다솔 기자와 함께 경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이 개막한 지 일주일을 넘어섰습니다. 각 조별로 최소 2경기씩은 예선 경기를 치른 상황인데요. A조부터 H조까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다솔 기자. 먼저 A조부터 살펴볼까요? 네, 성대하게 치러진 개막전이었죠. 2014 브라질 월드컵의 포문을 연 브라질 대 크로아티아의 경기입니다. 네, 시작부터 굉장히 화끈했습니다. 월드컵 최다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과 유럽의 숨은 강호 크로아티아의 대결이라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승리의 여신은 3대1로 브라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브라질의 떠오르는 별 네이마르 선수가 큰 활약을 해줬죠. 네, 세계 축구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선수로 꼽은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2골을 몰아치면서 경기 MVP에 뽑혔습니다. 64년 만에 안방에서 열린 월드컵 개막전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브라질은 통산 6번째 우승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편 또 A조의 또 다른 강팀이죠. 멕시코는 50논란 속에서도 2대1로 카메룬을 꺾고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A조 경기 결과는 어떤가요? 네, 브라질과 멕시코가 똑같이 승점 3점을 챙겼는데요. 브라질이 골득실이 앞서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멕시코, 그리고 카메룬과 크로아티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대회 죽음의 조로 불리는 B조로 가봅니다. 이 B조의 경기에선 월드컵 최고의 이변이 일어났죠? 네, 축구공은 둥글다라는 말처럼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졌는데요. 네덜란드가 피파 랭킹 1위, 스페인을 5대1로 크게 물리쳤습니다. 네덜란드가 4년 전 남아공 월드컵 결승전 패배를 깨끗이 서력한 건데요. 역전승이라 그런지 팬들을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아르엔 로벤과 반페르시가 세계 최고의 골키퍼 카시아스를 상대로 사이좋게 2골씩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첫 경기부터 5골의 문매를 맞고 피파 랭킹 1위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스페인의 참패에 대해 국제축구연맹과 세계 언론들도 역대 월드컵 최고의 이변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칠레와 호주의 경기에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칠레가 3대1로 호주를 꺾었습니다. FC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고 있는 걸출한 공격수 알렉시스 산체스의 한 골 1도움으로 칠레가 호주를 손쉽게 물리쳤습니다. B조는 네덜란드가 칠레의 득실 차에 앞서면서 조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칠레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C조의 경기는 우리 시각으로 지난 일요일 아침에 펼쳐졌었죠.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흥미롭게 보셨을 경기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과 드록바의 나라 코트디부아르의 대결인데요.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전반전에는 견고한 조직력을 앞세운 일본이 혼다의 골로 앞서가는 듯 보였는데요. 전환점은 후반 17분이었습니다. 드로그바의 투입이었어요. 네, 효과는 2분 만에 나타났습니다. 드로그바가 골을 넣은 건 아니었지만 엄청난 존재감으로 일본 수비진을 끌고 다니며 빈 공간을 만들어내자 데인마크에서 자유로워진 동료들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드로그바 효과로 월드컵 세 번째 도전 만에 1차전에 승리를 거두고 사상 첫 16강 진출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한편 3만 5천 명이 모인 도쿄돔에서는 일본의 역전패에 팬들의 한숨과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C조의 또 다른 팀이죠. 콜롬비아는 그리스를 3대0으로 손쉽게 이겼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다른 어느 대회 때보다도 초반부터 강팀 간의 대결이 많습니다. D조에서도 빅매치가 있었죠? 네, 이탈리아가 24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서 만난 잉글랜드를 2대1로 눌렀습니다. 무려 30개의 슈팅이 오고 가는 숨막히는 공방전 속에 팬들은 90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명승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후반 시작 5분 만에 1대1로 팽팽하던 균형이 깨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악동 발로텔리가 머리로 결승골을 뽑아내는 순간 관중석이 들썩였습니다. 그 뒤 잉글랜드는 루니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지만 더 이상 이탈리아의 골문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D조의 코스타리카는 간판 공격수 수아레즈가 빠진 우루과이를 3대1로 꺾으면서 또 하나의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2조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에 처음 도입된 골 판독기가 제대로 위력을 발휘했던 경기가 있었죠. 네, 2조 조별리그 1차전 프랑스와 온두라스의 경기에서 후반 3분 골 판독기가 가동됐습니다. 프랑스 공격수 카림 벤제마가 골문 왼쪽에서 발리슛을 날렸고 공은 골대 오른쪽을 강타한 뒤 온두라스 골키퍼 노엘 바야다레스의 손에 맞고 골라인을 살짝 넘어갔습니다. 육안으로 공이 골라인을 넘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았지만 골이라고 판정한 판독기를 확인한 주심은 득점으로 인정했습니다. 프랑스는 골 판독기가 벤제마의 슛을 골로 인정해준 덕에 2대0으로 승기를 잡아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위스는 역전승의 짜릿한 기쁨을 맛봤습니다. 1대1로 팽팽하던 후반 막판 종료 시간 1분여를 남기고 에콰도르의 결정적 실점 위기를 맞았지만 수비가 잘 막아낸 뒤 바로 역습 찬스로 이어가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F조의 상황도 알아보시죠. 영원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와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경기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땠나요? 네, 2대1로 아르헨티나가 승리했습니다. 역시 메시는 메시였습니다. 그동안 대표팀에선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해서 팬들은 항상 아쉬웠죠. 이번 경기에서도 메시가 상대 수비수들에게 막히는 바람에 그 이름값을 못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메시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월드컵 참가 선수 중 가장 높은 몸값의 선수라는 걸 당당히 보여줬습니다. 한편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이란과 나이지리아의 경기에선 지루한 경기 때문에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많은 축구 팬들이 기다려온 또 하나의 명승부가 펼쳐진 G조의 경기도 살펴볼까요? 네, 독일 대 포르투갈, 포르투갈 대 독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독일이 포르투갈을 쉽게 상대했습니다. 지난 남아공 월드컵 득점왕 독일의 밀러가 3골을 몰아치면서 해트트릭을 작성했고 포르투갈의 슈퍼스타 호날두는 침묵했습니다.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이대로 무너질지 아니면 다른 경기들에서 부활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가나와 미국의 경기에선 미국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H조 살펴봅니다. 알제리와 벨기에가 먼저 경기를 치렀죠. 네,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벨기에가 2대1로 알제리를 이겼습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경기는 1대1로 비겼죠. 이 소식은 잠시 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대회 득점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독일의 토마스 밀러가 3골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는 브라질의 네이마르와 네덜란드의 반 페르시, 아르엔 로벤, 그리고 프랑스의 카림 벤제마가 2골로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선 스타 선수들이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공인구 브라주카 덕분인지 지금까지 17경기에서 49골, 경기당 평균 2.88골이 나온 셈인데요. 골망을 흔든 선수들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명 한 명 이다솔 기자가 짚어주시죠. 네, 개최국 브라질의 네이마르는 펠레의 후계자답게 날카로운 슛으로 팬들은 개막전부터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무적함 대 스페인을 쓰러뜨린 반페르시의 16m 최장거리 헤딩골은 아직까지도 인터넷 공간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보도 전문 채널 CNN은 최근 SNS에서 페르싱 열풍이 거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스타들의 활약은 계속 이어집니다. 순간 시속 37km를 기록하며 이번 대회 최고 스피드를 찍은 네덜란드의 로벤은 총알 같은 질주와 눈부신 발재간으로 스페인의 거미손 카시아스를 농락했고요. 월드컵 데뷔골을 결승골로 장식한 악동 발로텔리도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명불허전 스타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만큼 더 있습니다. 일본과의 경기에서 나오자마자 그 위력을 뽐냈던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 말이 필요 없죠. 메시 알아부리는 메시, 그리고 호날두의 고개를 떨구게 했던 독일의 밀러까지 앞으로 경기들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월드컵 첫 경기 어떻게 치러졌는지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슈포커스에서 보내드린 시민들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이 월드컵에 거는 기대가 크지 않았었는데요. 러시아와의 경기가 끝나고 대표팀에 대한 생각이 바뀐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기자, 러시아전 어땠는지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브라질 쿠이아바의 아레나 판타나우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H조 조별 예선 1차전 러시아와의 경기. 네, 경기 후반 아쉽게 러시아에 골을 내주긴 했지만 젊은 팀답게 패기 있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전반전까지는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뤘습니다. 몇 번의 좋은 득점 찬스도 있었지만 두 팀 모두 0대0으로 치열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그 균형은 후반 23분 이근호의 강한 중거리 슛으로 깨졌습니다. 이근호는 빠른 드리블로 돌파하다 강력한 중거리 슛을 날렸고 제2의 야신이라 불리는 골키퍼 이고르 아킨페프가 막아내지 못하면서 그대로 골로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반격에 나서 러시아가 후반 29분 케르자코프가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우리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케르자코프는 오른발 슈트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두 팀은 1대1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경기 내내 역동적인 플레이로 두 나라 축구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경기 직후 이근호 선수는 방송사들과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골이다, 기다려왔다, 현실이 되니까 실감이 안 난다라면서 월드컵 첫 출전, 첫 골에 대한 감격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경기의 MVP는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러시아의 경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한국 여론방송의 이다솔 기자라고 합니다. 예, 네. 혹시 오늘 경기 관련해서 전화 인터뷰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요. 말씀하세요. 예. 네.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평해 주실 수 있나요? 전반적으로는 잘했죠. 게임 내용이 네. 조금 제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러시아 만나서 잘한 거죠. 네. 아니, 이전 평가전보다 제가 보기에도 많이 향상된 경기력 보인 것 같은데요. 예, 구체적으로 예. 어떤 점이 좀 더 보완이 된 것 같으세요? 이제 볼 소유력이 네. 오늘은 좀 좋았죠. 네. 이제 소유력은 좋았는데 네. 뺏기지 않고 네. 이제 수비 지역에서 이제 패스를 미들하고 많이 돌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볼 소유력은 좋았는데 네. 이게 전반 후반 똑같이 네. 그런 스타일로 가다가 보니까 네.
운 좋게 득점을 하긴 한 건데, 네. 이제 공격적이 방법이 네. 좀 속공을 좀 섞었으면은, 아, 아쉬운 점이 있죠. 왜냐면 득점 찬스가 네.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중거리 슈팅이라든가, 네. 이제 그런 걸로 일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볼을 안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 같아요. 네. 아, 약간 어. 수비에 치중을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제 형태 자체가 아, 네. 공격 형태가 네. 사실 속공을 아, 네. 섞어서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이제 계속 전반전이나 후반전이나 네. 그렇게 못하고 아, 저 패스를 연결하고 도와가지고 네. 볼 점유율만 높였어. 그러니까 아, 그거는 별로 네. 좋은 공격은 아니죠. 아, 네, 그러면 앞으로 알제리전도 있는데 우리 대표팀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이런 속공 그러니까 같은 데. 미들필드에서 네. 공격으로 전환할 때 네. 최종 공격수들이 윙이라든가 센터포드들이 침투해야죠. 네. 그래야 그런 패스가 들어가야 네. 이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지. 아, 네. 그러면 오늘 경기 MVP는 손흥민 선수가 됐는데 감독님 네. 보시기에 오늘 MVP 그 맞아요. 저 손흥민이가 되는 게 맞죠. 아, 네. 어떤 점에서요? 공격적인 드리블에다가 네. 슈팅에다가 네. 움직임이 네. 아주 공격적이었죠. 구자철도 잘했는데 네. 구자철보다도 오히려 손흥민이가 움직임이 좋았지. 아, 네, 공격적인 움직임이. 네. 나이도 어린데 가감하게 잘했죠. 네, 혹시 앞으로 홍명보 감독이 같은 감독님으로서 어떤 전술을 펴줬으면 좋겠다. 뭐 앞으로 아니 지금 수비도 공격적으로 하지만 공격도 공격적으로 해야지 알제리를 이겨요. 네. 속공을 해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감독님의 포인트는 속공이신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박주영이 같은 경우 네. 원래 득점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박주영이가. 네. 근데 이제 속공 플레이를 안 하다가 보니까 박주영이가 아, 묻혔지. 네. 찬스를 못 만들으니까. 네. 그 찬스를 만들어야 박주영이가 살아날 수 있죠. 네. 오늘 어려운데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침 7시에 치러진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러시아전에서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경기, 시민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나라 경기 무승부로 끝났는데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학교 왔을 때 너무 좋았는데 금방 먹혀가지고 되게 아쉬웠는데 끝까지 잘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승리를 하지 못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브라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선수들이 후반전에 많이 지친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경기인 알제리전을 이제 잘하기 위해서 보완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선수들이 이제 체력 관리 잘 하면서 지금과 같이 하면은 남은 두 경기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승부로 끝이 났어요. 네.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아쉬웠어요. 좀 약간 결정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기는 경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약간 긴장하고 연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후반에 많이 지친 것 같아요. 다음 알제리전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어떤 걸 보완해야 될까요? 좀 약간 긴장을 풀고 약간 결정력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긴장을 풀고 네네. 결정력을 높여야 돼. 그러면 다음 알제리전을 꼭 승리하기 위한 우리 대표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다음에도 또 와서 응원할 테니까 꼭 그때는 이렇게 이겨주기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첫 경기 무승부로 끝났는데 경기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봤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평가전보다 훨씬 잘했어요. 평가전보다 훨씬 잘해서 잘 보셨는데 오늘 승리를 하지 못하고 무승부로 끝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상된 거. 홍정호 선수가 이제 부상당해서 나갔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한 골을 더 먹고 와서 아마 그게 때문에 기죽이 좀 더 흐트러지지 않나 싶어요.
그 수비가 어느 정도 허술했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많이 개선됐었는데 그래도 아직 허술한 점이 조금 보이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나마 비긴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알제리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대표팀이 뭘 제일 많이 보완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순간에 조금 시기를 맞춰서 골을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골 결정력이. 네. 그러면 알제리전을 앞둔 우리 대표팀에게 다 함께 이제 응원 메시지 하나 크게 한번 남겨주세요. 하나 화이팅 하자.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오늘 우리나라 첫 경기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엔 되게 아쉬웠는데 앞으로 남은 경기 2경기 있으니까 네. 무승부로 남은 경기 다 이겨서 16강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꺾지 못하고 이렇게 무승부로 끝이 나게 된 원인을 혹시 분석하자면 혹시 여성분이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인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번에 그래도 경기력도 많이 나아진 것 같고 최선을 다해 싸워줬는데 한 가지 수비를 바짝 하지 않은 게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남성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다음 경기 알제리전을 잘 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선수들 체력뿐만 아니라 그 경기 후반에 정신력이 많이 이렇게 해설대로 흐트러지는 것 같아가지고 정신력 보강하고 정신력 보강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 같이 오늘 길거리 응원도 잘해주셨는데 알제리전을 앞둔 우리 대표팀에게 응원 메시지 하나 크게 한번 남겨주세요. 네, 다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 둘, 셋. 태극전사 화이팅! 오늘 경기가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패할 줄 알았는데 잘 싸워줘서 고맙고 붙여붙이지 마. 근데 이 경기는 승리하는 기분으로 봤습니다. 오늘 러시아를 꺾지 못하고 무승부를 했는데 이 원인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원인 꼽자면은 좀 후반에 조금 힘이 좀 딸린 것 같아요. 그 체력이 많이 딸려서 저희들이 좀 진 것 같아서 조금 좀 속상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기분이 좋아요. 네. 이길 줄 알았는데 질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겼으니까 괜찮습니다. 다음 경기 알제리전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치르기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뭐 체력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고는 그냥 그래요. 체력이에요. 체력 부분에서 선수들이 지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고. 오늘 이슈포커스에서는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 예선과 또 대한민국의 첫 경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다솔 기자, 지금까지 월드컵 경기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나요? 네, 한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요.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보면 전력은 비슷한 것 같지만 크게 다른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 것 같으세요? 글쎄요. 네, 바로 투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민들이 열심히 열광적으로 응원해주는 기가 갔는지 우리 선수들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크게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남은 경기들도 컨디션 조절 잘하셔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2번의 예선 경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태극전사들 차분히 잘 준비해서 러시아전에서의 아쉬움 달래주시기 바라봅니다.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의 이슈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